조합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호텔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는 2018년 10월 11일입니다. 새벽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린 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미국 중간선거 11월 초의 중간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약한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고 상당히 느긋하게 강한 입장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쇼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유리한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폼페오 국무장관이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외교 관례에서 좀 드문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가 한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이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 하니까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우리의 승인 없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왜 이렇게 지금 문재인 트럼프 사이가 경색되기 시작하느냐. 물론 겉으로는 김정은을 사이에 두고 겉으로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배경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지금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한미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5월 24일 취한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검토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마이크 폼피오 미 국방국무장관은 지난달 17일 오전에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남북관계에서 너무 앞서 나간다. 특히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해 주기로 한다는 합의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아주 거친 언사로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거친 언사로. 어떤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조선닷컴이 보도를 했는데 폼페오 장관이 격분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 남북철도 연결 연내 착공 약속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둔 데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군 정찰기가 휴전선 바짝 붙어가지고 북한의 동향을 감시해 왔는데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면은 잘못하면은 장님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대한민국 국군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아마 취지로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통보받는 식으로 남북한이 합의를 해놓고 동맹국에 통보해주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동맹국을 배신하는 거죠. 동맹국끼리 먼저 하고 적과 합의를 해야지. 적과 합의해놓고 동맹국에 통보를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국민들에게 일체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민투표감입니다. 수도권의 안보에 치명적인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합의를 적과 해놓고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적과 해놓고 국민들에게도 동맹국에 대해서 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니혼기 해자의 신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를 건 폼페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힐난조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군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뿐인데 한국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 여기에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남북 합의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제약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론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걸 의식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아니죠. 이거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죠. 김정은이가 무슨 정상입니까? 방구가 단체 수괴지. 정상회담이란 말 자체가 틀림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사람뿐이에요.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다. 그러면서 유엔군 사령관 소관의 업무를 가지고 남북이 사전 협의 없이 합의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다 친한 것 같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Fear, 트럼프 in the White House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는 많습니다. 첫째는 대미 무역 흑자를 보는 데 대한 불만이고 그러면서도 부담금을 적게 낸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적게 낸다는데 불만.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김정은과 만나서 성과를 거두어야 하니까 중개자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지만은 속은 다르다 하는 것이 가끔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이 그런 경우죠. 우리 승인 없이는 대북 해제, 대북 제재 완화 안 된다. 그리고 볼튼, 폼페오 두 사람은 원래부터가 대북 강경론자였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유화책을 쓰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지 속으로는 한국의 좌파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트럼프 정권의 속내가 바깥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에게 속았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김정은이가 결국은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때 미국이 화를 낼 것이고, 그때 그 화는 김정은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이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이 우리 허가 없이는 또는 유엔의 허락 없이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안 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 안 된다라고 딱 선을 그을 때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김정은에게 미리 약속한 게 너무 많아요. 백지수표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대북 제재 완화를 하든지 구멍을 내야 가능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무시하고 유엔을 무시하고 대북 지원에 나선다 하면은 한미동맹은 결정적으로 균열이 되겠죠. 균열이 되면은 그럼 트럼프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만히 있느냐? 반드시 보복을 할 겁니다. 어떤 보복을 하느냐? 보복할 수단이야 많죠. 가장 손쉽고 간접적이고 한표 보복이 금융제재입니다. 한국의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그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데 관계된 기업이나 은행에 대한 제재. 그게 만약 이루어진다면 과연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과 멀어져서 중국, 러시아, 북한 쪽에 설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아마 보복의 정도를 더 높이겠죠. 중국 편에 서겠다. 지금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신냉전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은 중국 대 미국입니다. 중국 대 미국의 대결의 핵심은 남진아해, 동진아해의 평화를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중국의 바다로 넘어가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 남진아해, 동진아해, 남중국해, 동중국해는 석유 수송 항로입니다.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한국이나 일본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항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항로가 불안해지면 평화가 유지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아주 큰 병고를 맞게 됩니다. 석유 수송로에 대해서 중국이 통제를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하면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미국은 함대를, 7함대를 주로 보내가지고 또 인도 태평양 지구 사령부를 통해서 인도양과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평화유지, 국제법 질서 유지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배는 지나갈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통항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 여기에 도전한다고 보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바로 중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편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이 반자유민주주의, 반자유통상 노선에 선다는 것이죠. 만약 문재인 정권이 그런 오판을 한다면은 그 결과는 아주 엄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조선조의 인조가 국제 정세를 오판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청나라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계속 명나라에 충성을 하겠다 하면서 청나라와 대결하다가 결국 병자호란을 불러들여가지고 아주 비굴한 항복을 하면서 조선조가 거기서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끊겨버렸습니다. 조선조는 사실 거기서 망했어야 했습니다. 비굴하게 연명을 하다가 그 뒤 200수십 년 동안 계속 침체의 길을 걷다가 일본에 먹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국제정세의 오판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미중 대결 구도에서 중국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인조의 오판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대결에서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 합니다. 첫째는 가치관이 같고 정치 제도가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언론 자유 보장하고 그리고 사유재산권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미국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번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중국 편에 선다는 것은 독재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공산당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전체주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폭력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세력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은 앞으로 한 400년 지나기 전까지는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중국은 세계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결립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력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의 장벽으로 해서. 그리고 세계를 지도할 만한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전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안에 있는 핵심 간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극좌적인 계급투쟁론적인 가치관에 입각해가지고 중국, 북한, 러시아 쪽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과 부딪힐 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는 중국 편이라고 판단할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한국인으로서는 참으로 고민거리입니다. 줄을 잘 서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지난 70년의 유례없는 발전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양문화권, 미국 편, 자율진영에 세워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